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6월 모평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날짜를 보니까 지금 그 6월 9일 날 그때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모의 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더구나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재학생들 좀 긴장이 되실 거예요. 뭐 졸업생들 그게 재수생, 반수생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능과 더구나 근접한 난이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의고사다 보니까 아마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3월 모의고사 결과만큼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3월 모의고사 결과만 유지해줘도 정말 좋은데 정말 제가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멘탈이 나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6월 모평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모평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검승부가 시작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6월 모평이 딱 끝나고 나서 절대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은 멘탈을 절대로 껴서는 안 되고 멘탈을 단단히 부여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에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지만 멘탈을 깨진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학생들을 정말 많거든요. 그럴 시간은 전혀 없다라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만 잘 부여잡으면 충분히 해결 방법이 있어요.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뭐 응시 인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적 분포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평에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이제 틀린 문항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틀린 문항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다음 난이도도 이제 보셔야 되고 문제 유형도 좀 보셔야 돼요. 문제 유형이 어떠한지, 그다음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작년 수능 있잖아요. 작년 수능과의 차이점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작년 수능을 좀 확인하셔야 되냐면 항상 매년 여러분들 방송에서 매년 수능 때마다 하는 방송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아니면 올 수능은 6월, 9월 수능 그 정도 수준이었다. 작년과 비슷했다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작년하고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도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거나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제 그 6월 모평 이후에 그런 점들을 이제 다 점검하셨잖아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이제 파악하시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위치, 대한민국에서 100분으로 몇 퍼센트의 위치 있는지, 정말 그때 마음이 아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자괴감을 들 수 있는데 절대 그 자괴감에 빠져서 멘탈 깨질 그럴 수 있는 시간 전혀 없다라는 점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의 실력을 파악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바로바로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치고 올라간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죠? 자주 틀렸던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3월 달에 여러분들 성적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성적표에다 틀렸던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6월 또 성적표를 봐보죠. 그러면 3월과 6월 성적표에서 틀린 문제가 또 있는지 그 점 점검하셔야 돼요. 틀린 문제가 또 있다면 왜 그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건지, 왜 유독 이 유형의 약점 보이는지 빨리 그 점을 찾으실 필요가 있고 그 점을 해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모평 이후에는 오답을 최소화하고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력할 계획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 보통 이제 6월에 자기가 모평 2등급이 나왔다 가정합시다. 모평 2등급이 나왔으면 이제 그 학생 그래요. 6월 달에 모평 2등급이 나왔으니까 한 9월 달에 모평 이제 1등급이나 수능 때 1등급을 목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6월 달에 2등급 나왔는데 수능 때 2등급 나온다는 건 전 솔직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종종 그래서 6월 달에 재수생도 응시를 했는데 내가 2월 2등급 나왔어. 9월 달에 재수생하는 2등급 나왔겠지만 6월과 9월 달에 수능 끝판왕들 진짜 수능의 정말 끝판왕들은요 6월 9월에 안 봐요. 수능 당일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등급 유지가 된다라는 게 어려워요. 정말 2등급을 유지해도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떨어집니다. 3등급, 4등급. 아마 여러분들 선배님들 사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6월 목표 이후에는 오답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계획이 그게 매우 현실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그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모평 이후에는 여러분들 취약점을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적표를 보고 취약한 점, 반복해서 틀린 문제를 빨리 최소화하고 그때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제가 6월 모평 이후에 아이들이 그때로 전반적으로 다 공부한 학생들이 있어요. 국영수, 탐구 다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시간 전혀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장점을 살리고요. 약점은 빨리 최소화하는 전략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6월 모평 이후에 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 그 점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능 최저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2023학년,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고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고려대도 좀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단점도 물론 있어요. 물론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2022학년도도 내신이 탑인 학생들이 학교당 추천보다는 이제 학종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자기가 내신이 탑은 아니지만 그래도 1점대 후반 정도 있던 학생들, 2점대 초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에 강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그래요. 1점대 극초반 학생들이 수능에 약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자기네 내신의 1점대 극초반은 아닌데 수능에 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 수능에 강하네, 내신에 강하네 보니까 아이들만의 공부하는 성향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능 최저 충족시켜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세가 한대에서 완화가 되었어요. 뭐 3합 6임, 3합 7, 막 이러서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경험 봤을 때 내신의 탑인 학생들이 수능에 자신이 거기 수능 그 교과에 그러니까 수능에 자신이 없었던 이유가 6월 모평 모급 6월 모의고사에서 딱 수능 최저만큼 나왔거나 아니면 한 등급 부족했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어서 고대나 연대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라고 하면서 한 장을 지원한 학생들은 많았는데 이제 완화가 됐다 보니까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학생들에게는 좀 단점이 될 수 있냐면 수능에 강한데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점 6월 모고에서 수능 최저를 막 넘고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완화로 역전할 기회가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시간 있잖아요.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 여러분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시잖아요. 그러려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최대한 여러분들 내신 잘 챙기시고 그리고 비교과 정말 심한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때부터 수능에서 그다음에 교과서도 서류 평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내년 6월 모평에서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전형은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